여기 1500년 넘게 완전히 잊혀졌던 신과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어떤 유적이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 DNA처럼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중국의 역사서, 바로 그 유명한 삼국지의 말이죠. 동쪽의 한 섬에서 벌어진 아주 미스테리한 전쟁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거의 유일한 실말이에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위지웨인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외의 여왕은 군하국의 왕 히미큐코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 전쟁 상황을 알렸다. 이게 다예요. 아니 정말 딱 이 한 줄, 이 짧은 기록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의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 거죠. 대체 이 싸움을 벌인 왕국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잊혀진 전쟁 뒤에는 과연 어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역사 탐정이 되어서 그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시죠. 좋습니다. 모든 수사의 첫걸음은 이름에서 시작되죠. 이 전쟁에 참여한 두 세력의 이름 속에 숨겨진 암호를 풀어내면 그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기록을 보면요. 한쪽은 여왕 히미코가 이끄는 야마테국이라는 연합국가고요. 다른 한쪽은 히미큐코라는 왕이 다스리는 군하국이라는 강력한 군사 집단입니다. 특히 이 군하국은 규슈 남부, 지금의 구마모토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유물이나 유적이 아니에요. 바로 소리입니다. 뭐랄까, 시간의 흐름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은 언어의 화석 같은 거죠. 그 비밀은 바로 구나라는 이름의 발음에 있었습니다. 고대 언어에서 이 구나는요, 사실 구마라고 불렸거든요. 구마? 맞습니다. 바로 곰이에요. 이들은 스스로를 곰부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게도 이들이 있던 곳, 지금의 구마모토라는 지명에 곰을 뜻하는 한자, 웅자가 떡하니 남아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곰 부족이 나왔으면 상대편은 어땠을까요? 여왕 히미코의 이름, 이걸 한번 쪼개볼게요. 히는 해, 즉 태양을 뜻하고요. 미코는 무녀라는 뜻이에요. 그럼 합치면 뭐죠? 태양의 무녀. 네, 바로 해 부족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죠? 이 전쟁은 그냥 왕국끼리의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곰을 신으로 모시는 세력과 해를 숭배하는 세력, 신념과 신념이 정면으로 부딪힌 말 그대로 신들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곰과 해의 대립이라니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뿌리는 일본 열도가 아니라 바다 건너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한반도에서 온 걸로 보이는 이 곰부족이랑 해부족이 왜 하필 3세기 일본 땅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이 전쟁의 진짜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해외판 내전이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규슈의 군 부족, 즉 군하국은 곰 토템 신앙을 가진 금관가야 세력이었고 해 부족인 야마테국은 태양을 숭배하던 대가야 세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 가야 연맹의 주도권 싸움이 바다 건너 일본 땅에서 2차전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곰부족, 군하국이었습니다. 왜냐? 금관가야가 바닷길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슈에 있는 자기 편, 군하국의 병력이랑 철제 무기를 계속해서 보급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대가야는 내륙에 있었으니까 야마테국을 지원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보급로가 끊겨버린 겁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중국 위나라에서 장정이라는 관리까지 보내서 그만 좀 싸워라 하고 뜯어말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규슈에서 졌다고 해서 해부족의 이야기가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248년경 여왕 히미코가 세상을 떠나면서 야마테국은 정말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규슈를 포기하고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지금의 나라 지방까지 엄청난 대이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야마토 정권입니다. 이 이름의 변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원래 이름이 야마타이였잖아요. 그런데 이 끝소리 타이가 새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토오라는 훨씬 강하고 다부진 발음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터를 잡았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탄생한 이름 야마토. 이게 바로 오늘날 일본이라는 국가의 뿌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라면 뭔가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그 마지막 증거는 바로 그들이 매일 손에 쥐었던 무기, 그 이름 속에 언어 화석으로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자, 일본도의 원조격인 칼, 타치부터 한번 볼까요? 이 타치라는 말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적을 치다, 때리다 할 때 쓰는 우리 고대어 다에서 온 겁니다. 말 그대로 적을 치는 칼이니까 타치가 된 거죠.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창은 어떨까요? 일본의 창, 호코. 이 말의 또리는 뭔가를 쿡 박다 할 때의 그 박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을 탄 가야 기병이 창으로 적을 그냥 콱 박아버리는 그 모습. 그 강력한 행동의 소리가 그대로 무기 이름이 된 거예요. 공격 무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방패를 뜻하는 타테. 이건 뭘까요? 적의 공격을 문 닫듯이 막는다. 혹은 방패를 몸에 대다에서 온 말입니다. 가야 보병들이 방패를 굳건히 대고 막아서던 그 전술이 이름 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무기 이름은 곧 그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고대 일본의 칼, 창, 방패, 이 핵심 군사 시스템의 이름이 전부 가야어에서 왔다는 건 당시 일본의 전쟁 방식 전체가 한반도에서 그대로 건너갔다는 걸 보여주는 그야말로 지울 수 없는 증거인 셈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내전의 불씨가 바다를 건너가 거대한 메아리가 되고 마침내 새로운 제국을 탄생시키는 초석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언어라는 화석을 통해 밝혀낸 1500년 전 그 전쟁의 진짜 모습입니다. 만약에 전쟁의 언어가 이렇게 통째로 건너왔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들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어떤 고대사의 비밀들이 언어 화석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